네, 금요일장,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요. 인베스팅닷컴의 위클리 포커스, 위클리 코믹스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 내려보고 있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그림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엄청난 높이의 파도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쓰나미라고 봐야죠. 높은 고층의 빌딩도 다 덮쳐버릴 만한 기세인데 보니 주요 기업들의 로고들이 박혀 있습니다. 유 위원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림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사파, 제목 자체 이런 게 써 있죠. S&P가 이제 사상 최고에 근접하는데, 멀리서 이제 실적이라는 소위 파도,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이 바로 그 유명한 뉴욕 증권거래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뉴욕 맨하탄의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것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쓰나미는 그럼 소위 1분기 실적을 쓰나미로 표현했는데요. 일단 쓰나미의 사전적 의미부터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거는 일본 말인데 20세기 후반부터 해일의 일종, 소위 지진 해일의 명칭이 되겠는데 이제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해서 이제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에너지가 이제 바다 파도에 전달되면서 엄청난 거로 물려오면서 이제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 이제 쓰나미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쓰나미의 의미가 긍정적일 수 없죠. 한마디로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꽤 오래전에 아마 푸켓인가 여기서 큰 사고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럼 왜 도대체 인베스팅닷컴에서 사파에서 사상 최고 주가를 지금 불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쓰나미의 위협을 경고했을까요? 전 단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말이죠.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아마 이 카툰 위클리 코믹스 오늘 본 한 컷에서요. 만약에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예상된다라고 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아마 햇볕이 뭐 쨍쨍하다든지 아니면 큰 나무가 무럭무럭 뭐 자라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그림 속에 이런 기업들의 로고가 박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이 쓰나미 속에 뭐 아마존도 페이스북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로고들이 박혀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양영 위원님의 분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살펴주십시오. 네, 레피니티브 기준으로는 2.3% 정도 이익이 줄 가능성이 크겠고요. 팩트에서는 4%를 넘게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분기 아니라 2분기까지 감소하면 소위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팩트셋은 2분기에도 0.4를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주가 10% 조정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에 또 우려감이 있는 그런 시기의 특성도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쓰나미에 보이는 그 기업들의 로고들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바로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위 팡으로 대표되는 주식의 마이크로소프트가 표현되어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골드만삭스 정도 보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바로 얘기하는 이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는 거죠. 물론 넷플릭스와 골드만삭스는 이미 실적 발표했는데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 실적.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여기시는 애플 같은 거가 이제 30일 날 발표가 있겠는데요. 레피니티브 기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데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에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5.7%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술 섹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속해 있는데 6.1%나 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미 소비재 섹터, 아마존도 한 3.5% 정도 섹터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들 기업이 아니라 이들에 속해 있는 섹터가 평균 이상의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3분기까지 이익 감소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위 지금 이런 쓰나미로 그림을 표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진짜 그런 쓰나미가 몰려올까요?
저는 꼭 그렇게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 모두 걱정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도 일단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최근 시장에서 고점에 부근에 가 있더라도 거래가 한산하면서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가열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주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말에 사망한 돌아가신 인덱스 펀드 창시자인 존 버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평소 지론이자 마지막 저서의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영어로 보면 스테이 더 코스인데요.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더라도 결국 주식시장에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 투자라.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위클리 포커스를 통해서 위클리 코믹스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도 들어보았습니다. MTN 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